혹시 와, 성공하는 사람들은 진짜 뭔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 과거의 실패에 좌절하기는커녕 그걸 발판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바로 그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주 강력한 뇌의 사용법, 기억 조작의 기술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뇌를 살짝 속여서 과거를 재설계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나를 만드는지 그 비밀의 문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만든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그 소중한 기억이 사실은 뇌가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면의 작가가 쓴 한 편의 소설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 믿기 힘든 실제 사례를 한번 보세요. 불린의 수술을 받은 캐런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그녀가 오른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여서 입에 짱 무는 순간 갑자기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왼손이 쓱 나타나더니 그 담배를 확 빼앗아서 재떨이에 비벼 끄는 겁니다. 캐런의 의식은 왼손에 아무런 명령도 내리지 않았거든요. 이건 우리 안에 또 다른 나, 그러니까 무의식이 스스로 의지를 갖고 행동할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증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의식은요, 뇌 전체의 겨우 5%에 불과한 작은 조종사일 뿐입니다. 나머지 95%라는 어마어마한 무의식, 이 자동 항법 장치가 우리 삶의 방향키를 꽉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의 비밀은 바로 이 95%의 영역을 의도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환상부터 한번 깨부숴 보겠습니다. 바로 내 기억은 무조건 100% 진실이다라는 이 굳건한 믿음 말이죠. 기억 연구의 대가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이 쇼핑몰 실험은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진이 참가자들한테 가족이 말해준 것처럼 꾸며서 어릴 때 쇼핑몰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다는 가짜 이야기를 슬쩍 들려줬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상에, 무려 4명 중 1명이 이 가짜 이야기를 자기 실제 기억처럼 아주 생생하게 떠올린 겁니다. 심지어 그때 입었던 옷 색깔이나 자기를 도와준 할머니 인상착의 같은 잊지도 않았던 디테일까지 막 만들어내면서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심리학 용어가 바로 착화증입니다. 우리 뇌는 비디오 녹화기 같은 게 아니에요.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과거의 조각들을 모아서 매번 새롭게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말하자면 천재적인 스토리텔러죠. 만약에 이야기의 일부 조각이 비어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뇌는 그 빈틈을 아주 그럴듯한 내용으로 즉석에서 채워 넣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걸 뇌의 본능적인 정직한 거짓말이라고 부르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과거 실패의 빈틈을 값진 교훈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채워 넣는 식으로요.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환상, 내 선택은 언제나 합리적이야 라는 이 믿음을 한번 파헤쳐보죠. 마이클 가자니가 박사의 이 불리는 실험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연구진이 환자의 행동을 관장하는 우뇌에만 걸어가라는 글자를 아주 잠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환자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죠. 연구진이 물었어요. 왜 일어나세요? 그러자 그 명령을 보지 못한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목이 말라서요? 콜라 한 잔 마시려고요? 완벽하게 논리적인 이유를 그 자리에서 바로 발명해낸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이성, 즉 의식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브리핑하는 뇌의 대변인에 가깝다는 거죠. 무의식이 이미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그럴듯한 명분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어떤 행동 뒤에 붙이는 이유를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나는 이걸 통해 중요한 데이터를 얻었어 라는 이야기로 말이죠. 자, 이제 자기계발 분야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신화죠. 강력한 의지력이라는 환상을 정면으로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우리가 성공에 대해 가졌던 모든 통념을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의지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들은 의지력 게임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아예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는 거죠. 의지력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귀하고 효과 좋은 한정판 영양제 같은 거요. 아침에 하나를 먹으면 반짝 힘이 나지만 중요한 결정을 몇 번 내리고 나면 금세 바닥나 버리는 거죠.
장기적인 성공을 이렇게 변덕스럽고 고갈되기 쉬운 자원에만 기댄다는 건 사실상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지력이라는 불안정한 엔진 대신에 우리는 뭘 동력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제 진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0년 넘게 우승 한 번 못해서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던 영국 사이클팀 이야기입니다. 새로 부임한 데이브 브레이스포드 감독은 훈련 2배로 이런 걸 외치는 대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1%의 디테일에 집착했어요. 선수에게 가장 편안한 베개를 찾아주고 근육 회복에 더 효과적인 마사지제를 쓰고 심지어 감기 걸리지 말라고 손 씻는 법까지 다시 가르쳤다니까요. 그 결과는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5년 뒤에 이 만년 꼴찌팀이 베이징 올림픽 사이클 종목 금메달의 60%를 그냥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억 조작, 더 정확히 말해서 무의식을 재설계하는 시스템의 압도적인 힘인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수학 공식을 보여줍니다. 매일의 1% 개선은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1년이 지나면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무려 37배의 성장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는 건 우리를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제로, 0으로 끌어내리죠. 자, 그럼 이 강력한 원리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3단계 시스템입니다. 첫째, 결과를 목표로 삼지 말고 정체성을 목표로 삼으세요.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처럼요. 둘째, 의지력이 아예 필요 없을 만큼 실패하는 게 더 어려울 만큼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푸시업 딱 1개 하기처럼요. 마지막으로 좋은 습관이 저절로 굴러가도록 환경을 설계해서 시스템이 나를 이끌게 만드세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모든 조각들을 싹 모아서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결정적인 큰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했죠.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라는 운전사가 있고 내 기억은 팩트가 아니라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내 이성은 사후 합리화의 대가라는 걸요. 그리고 성공의 열쇠는 고통스러운 의지력이 아니라 아주 영리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자유를 줍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그 소스 코드를 편집할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뇌가 써주는 각본의 배우가 아니라 그 각본을 직접 쓰는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마지막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인지하든 못하든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계속 프로그래밍하고 있어요.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인 거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그 프로그래밍의 주도권을 무의식적인 습관과 과거의 기억에 그냥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인 시스템 설계로 다시 되찾아올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정체성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매 순간 새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쓸 펜은 바로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